시골에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산일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1년의 반은 그 일로 소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감나무는 첫째도 병충해 관리, 둘째도 병충해 관리. 감나무는 병충해 관리만 잘하면 더 이상 사실은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이 다른 과수의 경우에는 이게 과일이 많이 열리게 되면 꽃도 따줘야지 되고 과일도 솎아줘야지 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전지 작업이나 제초 작업은 다 하지만 감나무는 그에 비해서 자연낙과라는 게 있습니다. 생리적 자연낙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주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둥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품종의 특성상 자연낙과율이 40에서 50%가 생리적 낙과로 자연낙과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낙과 이상의 병충해로 인한 낙과만 방지해주면 사실 크게 다른 것 때문에 농사가 해를 입는 경우는 없고, 병충해 중에 둥근 무늬 잎마련병이나 아니면 노린재, 깍지벌레 등과 같은 병해충에 대한 방제만 적시적기에 해준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이 몇 년간의 경험만 하게 되면 충분히 재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수 농장이나 아니면 임산물 재배 지역에 가시면 그 밭이 아주 깨끗하게 제초 작업이 되어 있고 풀 관리가 잘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나무 밭에서는 제초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둥근 무늬 잎마련병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나뭇잎이 수확하는 과정에 아니면은 이제 겨울을 나면서 자연히 이제 낙엽이 지겠죠. 그 떨어졌던 나뭇잎이 과수 표면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둥근 무늬 잎마른병의 특징이 비가 촉촉히,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촉촉히 하루 종일 내리고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 가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이게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면 둥근 무늬 잎마른병의 포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을 하면서 이제 이 균들이 나뭇잎 뒷면에 가가지고 붙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른 분이 하시는 노하우를 듣고 공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감나무밭의 경우에는 그 둥근 무늬 잎마른병 포자의 확산을, 이 풀을 한 허벅지 높이 정도로 이렇게 제초를 하지 않고 풀을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이 포자의 확산을 그 풀이 막아가지고 오히려 둥근 무늬 잎마른병의 방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심할 정도로 풀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경사면에 이 엉겅퀴라든지 이런 덩쿨 식물들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은 무릎 높이 정도 될 때까지는 제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는 전업농부가 아니고 현재도 전업농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농업에 매진하고 있다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는 더 심했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만만하게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농약 살포하면 되고, 때 되면 풀 깎으면 되고, 때 되면 거름이나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농약 살포, 요걸 딱딱딱 했던 거죠. 그런데 교재에 있는 것 외에 그
농약 치는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온도, 습도와 관련돼 있다는 걸 모르고 교본이 있는 대로 그냥 그 농약을 살포하고 밭을 관리해야 되는 주기만 처음에 살폈던 거죠. 그래서 첫 해 감농 사셨을 때 감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밭에서 감 수확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수확이 없었던 굉장히 큰 교훈을 얻고, 그 이후에 농약 살포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직접 충청도 영동 지역까지 가서 다른 분께 그 노하우를 배워오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죠. 서울에서 살면 일단 삐까뻔쩍하죠. 서울에서 살면 삐까뻔쩍하고 아이들이나 또 가족도 항상 그 깔끔하고 현대화되어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항상 주변에 있고. 근데 시골은 고즈넉하고 큰 변화가 없고 모든 걸 좀 스스로 해결해야지 되고, 물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지만 이제 특히 이제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그렇게, 도시보다는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옵션이 다양하지가 않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아직도 적응해 가고 있지만 지내면서 잘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다 이 여유로운 환경, 이게 약간 빠른 템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 벗어나서 약간은 조금 느린,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라이프 스타일에 오히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뭐 그런 과정 중에 또 뭐 서울에서의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서울에서는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시골에서는 워라밸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또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귀촌을 하고 이제 귀농인이 되었는데, 이제 아직도 귀농인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죠. 근데 고향으로 저는 귀향을 한 겁니다. 예. 제가 나고 자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귀향을 한 건데, 귀향의 좋은 점은 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가지겠죠. 하지만 주위의 모든 분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쩡한 직장을 두고 낙향한 사람으로 또 그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는 아마 그 많은 고민을 끝에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부모님들께서 감나무 재배를 소규모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감 재배에 대한 경험치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고민을 하시지 와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어느 지역,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텃세라고 말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똑같은 거죠. 어떻게 말하면 텃세인 거고, 어떻게 말하면 그 지역에 커미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커미티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접점에 누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청년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다양한 봉사활동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가장 접하기 쉬운 편안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육체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다, 나는 뭐 육체 노동을 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골에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산일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1년의 반은 그 일로 소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 어떤 과정,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그 귀농 또는 귀촌을 해가지고 삶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 이전에 내려오실 분들은 절대 귀농만 바라보고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수입이든 부수입이든 본인이 내려오셔가지고 적어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경제 활동의 터전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든 어떤 시기로든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게 스위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전업농이 되시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베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한 분홍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도. 그리고 하우스도 뭐 1000평 정도만 하더라도 1년 소득이 몇천에서 억이 넘어가는 분홍들이 계시는데 초기 투자가 요즘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어야지만 그 정도의 그 수익을, 소득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 땅이 있을 때 그 정도의 투자인 거예요. 내 땅이 없으면 3억 이상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큰 초기 부담을 지고 내려와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조금 젊은 분이 이제 귀촌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가 뭐 큰 수익 구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확보하신 상태에서 시골에 오셔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오셔서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귀농 귀촌 시기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내 100%의 삶을 지탱할 비용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하고 투자비를 확보하려다 보면 귀농 귀촌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여기에서 또 채울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빠른 시기에 귀농 귀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계시는 분들도 논 1, 2천 평 가지고 1년에 만들 수 있는 소득이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돈을 가지고 30, 40대의 분들이 귀농 귀촌을 했을 때 과연 그 가족의 부양과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양육이 충분할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좀 고민을 해가서 대책을 조금 마련해 놓고 이 상충되는 과정을, 이 스위치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내려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 대부분은 이제 어떤 분이 귀농을 하느냐에 따라 그 본인이 왜 귀농을 하고 언제 귀농, 그러니까 연령대겠죠. 어느 연배에서 귀농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본인이 이 일을 귀농을 해가지고 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자문자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길 바랍니다. 섣부른 귀농 귀촌은 오히려 쉽게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시기에 장비빨 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농지를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최소의 투자로 시작을 해서 경험치를 쌓고 적절한 시기에 내 농장을 확보하는
그 단계적인 발전을 이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 같으면 빨리 오십시오.